전체 통계를 놓고 보니까 낮아졌어. 왜 넌 안 낮아졌어? 너도 낮게 팔아야지. 나 안 팔아.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갑자기 2024년 강남빌딩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게 매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들도 많고,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시장에 대해서 1년을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24년 초에 23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찾아보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3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2년에 뭐라고 했었는지, 21년에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건물에 있어서 1년이 중요한 겁니까? 왜냐면은 건물이라는 거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엑시트를 이번에 사가지고 내년에 판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올해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집 사가지고 언제 팔 거야 하고 사는 분이 있으세요? 본인 집을 요거 언제 사가지고 팔 거라면 집에 인테리어 합니까? 안 합니까? 집 사서 인테리어 끝내주게 해놓은 분이 너 언제 팔 거야? 그거 팔아야지 돈 되지. 나 이거 쭉 갖고 갈 건데? 하잖아요. 그 다음 집은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집 2개, 3개 사기 어렵잖아요. 집 하나를 사서 팔고 이런 분이 많이 벌었어요. 괜찮은 입지에 사서 장기 보유한 분들이 많이 벌었어요. 괜찮은 입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좋은 A급 입지에 사서 장기 보유한 분들이 집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기 보유하고 싶어 하는 자리를 사서 갖고 있다가 누가 굳이 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 가장 많은 득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되어줘야. 엑시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정말 오래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 자체를 내가 정말 선호하는 입지여야 돼요. 괜찮을 만한 입지. 그리고 그 다음 건물 구조, 그 다음 인테리어란 말이죠. 세 개가 삼위일체 됐을 때 정말 괜찮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건물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건물이 올해 떨어지면 사고 안 떨어지면 안 사고,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건물은 적정한 가격이기만 하다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다, 그 레인지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올해 강남빌딩 시장, 예를 들어서 경매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게 파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산 가격보다 낮게 판다고 해서 싸게 파는 거냐? 이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얘가 얼마가 맞는, 이게 얼마인지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게 우선이고, 그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맞다 할 때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올해 전체 평균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살려는 건 매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올해 시장을 알기 전에 내가 안목을 갖추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목에 따라서 몇 다시 몇 번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그 금액이 맞다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 올해든 내년이든 앞으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지금 하는 게 맞다고 계속 그랬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 다 떨어진다고 어쩌고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 어쩌니 어쩌니 헛소리 막 했잖아요. 헛소리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맞았고 5년 전에도 맞았고 계속 맞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입지가 괜찮은 건물은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는 거예요. 전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평균이 떨어진다고 해서 얘도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망이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안목이 없는 분들일수록 올해 전망을 자꾸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 빌딩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 정도 노력을 하려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라서 조회수가 몇십만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그분들 왜 볼까요? 왜 보세요? 강남 빌딩 사고 싶으니까, 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몇천 명이 본단 말이에요. 강남 매물 몇천 개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호수예요. 위에서 새가 이렇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밑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얘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에 새가 한 3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괜찮은 물고기만 올라오면 먹으려고. 제가 상담하는 분들 다 자금이 있으면서 가격이 좀만 내려가면 사고 싶어요 한단 말이에요. 이 새인 분들 대기 수요가 엄청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남 빌딩에. 근데 내가 안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치면 이걸 사겠다. 평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 빌딩 이원화 될 거예요. C급, D급 이하의 가격 시장과 A급의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반 꼴찌가 공부를 더 안 해서 성적이 더 떨어져서 평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1등은 계속 1등 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하냐? 근데 전체 통계를 놓고 보니까 낮아졌어. 왜 넌 안 낮아졌어? 야, 이거 보니까 낮아졌는데 너도 낮게 팔아야지. 나 안 팔아.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 갱신되는 뭐 몇 종인데 얼마에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왜요? 왜? 싼 것도 있는데 왜 이거 샀을까요? 바보라서? 그냥 난 돈을 더 쓰고 싶어서? 내가 부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서로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 강남 빌딩 시장은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다, 가격이 낮은 것만 보고 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까지 판단한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거에 누가 댓글에 뭐 얼마 금액 이하로 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뭐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그 금액에도 맞는 걸 찾아줘야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우매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롯데월드 가려면 뭐 지금 자유이용권 얼마 아니면 입장료 얼마잖아요. 입장료 지금 뭐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없으면 못 들어가. 10,000원 있어야 들어가. 8,000원으로 안 돼? 안 돼. 2,000원 더 벌어와. 이게 맞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의 금액에 맞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거를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하는 거는 싼 게 비지떡인 거를 말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게 이 가격이니까 해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가 실현되지 않을 건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정확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빌딩 시장 이원화될 거예요. 얼마면 사던데? 그런 건 살 수 있어요. 빠지는 걸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면 안 되는 강남 빌딩 요건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얘기해드렸고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거에서도 상세히 제가 써놨어요. 그거 보나마나 그 결과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는 눈으로 이걸 보다 안 된다는 거고 올해는 이 이원화된 게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80억에 샀는데 75억에 팔아, 75억에 샀는데 70억에 팔아, 원가에 팔아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거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2024년 뭐 강남 빌딩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네. 통화를 한 분이 이제 급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냐 추천해 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다뤘는데 A급 물건이 이렇게 급매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한테 가기까지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그분이 그럼 더 기다려야겠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안에 대학교가 뭐 몇십 개 있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정원 미달될 거 기다리세요? 우리 애가 몇 살 돼야 될까요? 몇십 년 지나야 될까요? 서울대 정원 미달되는 거 기다리세요? 늙어 죽는 게 빠르겠죠. 강남의 건물이 급매로 싸게 나온다? 서울대 정원 미달되는 날짜랑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시기가. 소장님이 예전에 영상 찍으실 때는 강남에는 경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 어찌 보면 달라진 거잖아요.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낙찰까지 간다? 어렵죠. 낙찰까지 가도 시세에서. 경매로 건물을 사려는 분들은 그냥 시세로 사려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경매로 뭔가를 한다?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시세보다 뭐 20% 싸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산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 만약에 A급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뭐 망했어.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야 돼. 그래서 그게 금매로 나와도 시세라는 건가요? 그게 사람이 망하려면요,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딱 망한 게 아니라요, 망하기 전부터 본인은 알아요.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내지는 시세에서 내놔서 조금씩 조정해 가다가 팔리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망하는 거를 몇 월 며칠 날 갑자기 팍 망한다,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거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어느 날 팍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망하는 거 교통사고처럼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소장님 영상 보신 분들은 제일 좋다는 게 강남이니까 강남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싸게로라도 나온 걸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데 일단은 들어가야 돼.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뱀의 머리가 나요? 용의 꼬리가 이거는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근생이 될 만한 위치가 있고 아예 상관없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매물을 많이 보지만 평당가가 다른 데보다 싸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게 생기면 안 건든단 말이죠. 거기에 잘 지어 놔봤자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해요 말아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해요. 그건 자유니까.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받은 매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 입지 8버칙책 보면은 주변의 건물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아. 이게 아닌 건 아는데 뭔가 싸게 나온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판단이.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책도 쓰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게 뻔하기 때문에 얘는 아닐 것 같고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사실 더 크죠. 네, 이게 맞았으면 좋겠는 거. 내가 힘들게 찾기도 했고 힘들게 찾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장점이 있으니까 얘가 맞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감정을 안 느껴봤겠습니까, 살면서. 그 느낌을 갖고 했을 때는 피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피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유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세상사잖아요. 부의 재분배. 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오늘 2024년 강남빌딩 부동산 전망, 이원화 될 것이다. 그게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안목을 갖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안목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은 시기와 상관없이 사는 게 맞다. 내가 자산만 정해진 상태라면, 네, 내가 예산만 정해진 상태라면요. 그리고 내 예산에서 허락하지 못한다. 서울대 커트라인이 380점인데 내가 350점에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 점수에 맞는 데를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럼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선 자금을 모으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괜찮은 걸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남이 일단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다른 지역 찾는 거는 직접 해보세요. 네, 그건 제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